자, 우선 제법입니다. 이제 나이트릴 화합물의 구조는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여기 부분이 끊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CN-라고 하는 사이나이드 이온이 RX, 즉 알킬 할라이드를 제 친전자체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친액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형태 화합물이 이렇게 SN2 반응으로 공격하고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 되고요. 이 과정의 메커니즘이 보다 SN2 반응이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1차 아마이드 탈수 반응인데 요거 문제로 꽤 많이 물어봅니다. 메커니즘을. 그래서 1차 아마이드를 SOCl2와 반응시키게 되면은 나이트릴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데 메커니즘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아마이드이기 때문에 NH2기가 되고요. 자, 이게 뭘 공격한다? SOCl2를 공격한다. S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질소원자 공격을 하면서 이제 전자쌍을 밀어주면서 여기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요. 그 파이 전자가 산소 원자를 거쳐서 설퍼를 공격하고 이탈기로 클로라이드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면 5에 CL이 되고요. 그 다음에 N, H 플러스 형태의 중간체가 만들어지고요. 첫 번째 과정에서 CL-가 이탈기로 하나 떨어졌잖아요. 그게 수소원자를 공격하고 이렇게 질소원자 쪽으로 전자쌍을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이 반응 중에 이제 약간의 염기적인 성격, 전자쌍을 가지고 수소원자를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게 여기 수소원자를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결합이 이렇게 파이 결합을 하나 만들고요. 그럼 여기 탄소 원자 쪽이 결합이 4개가 되기 때문에 결합 하나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이게 뭐냐면 나이트릴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나이트릴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요. 자, 여기는 SO2 가스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Cl-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메커니즘으로 꽤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나이트릴 화합물의 이제 작용기 변화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 두 가지입니다. 가수분해 반응 그리고 요거 환원 반응인데요. 요 두 가지 많이 물어보게 되고 요 가수분해 반응은 1차적으로는 여기 아마이드 형태의 화합물을 생성해요. 아마이드를 먼저 생성하고 아마이드가 다시 한번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메커니즘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물어보는데 특히 이제 산촉매 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반응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알코올을 산촉매 조건 하에서 반응시키게 되면 에스터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소개되고 있는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나 BH3 이용해가지고 환원시키게 되면은 아미노화물 생성이 되고요. 다이발이죠. 다이아이소부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처리해주게 되면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생성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린하드 시약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제 케톤 형태 화합물이 생성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오른쪽 편에 해당하는 부분은 작용기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일반적인 카보닌 화합물과 나이트릴 화합물이 구조가 조금 다르잖아요.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둘 다 이제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작용기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산소 친액체와의 반응을 통해서 카복실산이 생성되는 거죠. 가수분해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촉매 준자해서 물과 반응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 산촉매 조건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체로 아마이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아마이드를 카복실산으로 가수분해 반응시킨다?
산촉매 조건이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반응 과정 중에 아마이드의 가수분해 반응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반응을 산촉매 조건 하에서 진행시키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반응은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을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산을 먼저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가 됩니다. 얘를 뭐가 공격해요? 물이 공격하는 거죠. 탄소 원자를. 그리고 이제 전자쌍을 질소 원자 쪽으로 넘겨주게 되고요. 자, 산소 원자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쉽게 제거가 되죠. A-에 의해서. 그래서 보시면 OH기가 되고요. 얘네 H.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미딕 엑시드라고 부릅니다. 자, 요게 생성이 되면은 두 번째로 여기 질소 원자가 프로토네이션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밀면서 전자쌍을 질소 원자 쪽으로 넘겨주게 되죠. 원래 수소 원자 존재하는데 여기도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NH2. 뭐가 생성이 된 거죠? 아마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이드로부터는 역시 산조건 하에서 가수분해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마이드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트릴로부터 아마이드로 맞춰서 카복실산이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산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좀 일반적이다.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소 친액체와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에스터가 생성이 되는데, 요거는 메커니즘은 굳이 알아두진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앞쪽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과정까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요거 대신에 뭐가? 알코올이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가 수소 친액체와의 반응이죠. 그래서 나이트릴 화합물의 완전 환원 반응을 통해서 1차 아민이 생성이 되고요. 그때 사용하는 이제 환원재료는 BH3,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거는 친전자성 금속 수소화물인 거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게 친액성 금속 수소화물이죠. 메커니즘은 친전자성 금속 수소화물을 이용한 환원 반응의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더 드물고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게 훨씬 더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리튬 플러스에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니까 H3H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질소 원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 되고 이쪽 변으로 수소 원자 하나가 도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생성되는 ALH3를 여기 질소 원자가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형태의 중화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이드라이드가 공격하게 되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소 원자, 그리고 여기도 수소 원자가 도입이 되는 거고요. 이쪽 변에 N, 그 다음에 ALH3의 여자쌍이고 마이너스고요. 요거 역시 ALH3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에서 여기 CH2기가 되고요. N에 ALH3, 그리고 여기도 ALH3가 되고,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당연히 다 마이너스 형태가 되죠. 마이너스. 자, 요 중간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다 산 처리해주게 됩니다. H3O 플러스 처리해주게 되면은 여기 결합들 다 끊어지면서 여기가 NH2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 화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형태적으로 보면은 R,
아래 CH2, NH2니까 여기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질소 원자가 여기 질소 원자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분환원, 나이트릴기의 부분환원 반응은 당연히 중요한 시약 뭐겠습니까? 다이발이겠죠. 다이아이소부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거를 처리하면은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반응이 멈출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작용기 변환 수준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탄소 친액체와의 반응인데 케톤이 생성된다라고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이드라이드가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자쌍을 가지고 공격해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뭐와 어떤 형태와 이온성 물질을 형성하냐면 MgX 플러스와 이온성 물질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H2O를 처리해주고 산촉매 조건을 보통 처리해줍니다. 요거에 H3O 플러스인 거죠. 산촉매 조건에서 물 처리해주게 되면은 뭐가 1차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냐면 요게 1차적으로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수분해 반응이죠. 어떤 거예요? 이민의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케톤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R-가 다시 한번 공격하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알루미늄인 것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질소 원자가 알루미늄을 공격해서 질소 원자 자체가 중성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진행되지 않고 한 번만 도입이 돼서 이러한 이제 음이온 형태의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산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민을 거쳐서 카보닐 화합물로 변화가 된다. 그렇게 이제 메커니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